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25%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저금리 시대와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미래부동산경제연구소의 이정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국은행이 2016년도 6월에 지금부터 약 7개월 전이죠.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습니다. 0.25% 그 당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금리의 인하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양쪽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재테크 포트폴리오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 예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전부 다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죠. 근데 개인이 주식시장에 함부로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별로 들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재테크 시장에서 삼두마차였었던 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그 장기간에 걸쳤던 부동산 침체가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갔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저금리였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러니하게 전세난이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도 주택 시장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시장은 아파트를 크게 대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마련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에 집어넣은 데자 지금 1억 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해본 데자 채 10만 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느니 아예 그냥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인기를 얻게 됐던 이런 구조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이 금리의 인하는 부동산 시장 자체 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줬어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특히 주택임대시장의 경우는 전세를 놔서 그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이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다가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전세시장이 점점 월세시장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으면은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의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월세 시장의 강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점점 더 높여가는 이러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대표적인 그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최하 투자 자금이 3억 원 이상, 많게는 한 20억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는 상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큰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다소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우리나라 전국 전체 상가 평균 수익률은 약 한 4%대 초반으로다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 투자하실 분은 확실한 그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가를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공인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소액 투자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그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개 실면적이 4.5평에서
7평 정도 되는 그러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거의 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 금액도 순수 분양 금액이 지방의 경우는 약 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서울 같은 경우도 2억 원이 넘질 않지요. 그래서 50%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에 부담해야 되는 대출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낮아서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50%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면 오피스텔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오피스텔과 유사한 그리고 일반적인 원룸, 투룸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주택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300가구 이하의 그러한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역시 원룸과 투룸 작은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 5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이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시 공실률이 문제겠지요. 공실률만 주의하신다면은 은행 금리보다 약 한 서너 배 정도 높은 그러한 그 수익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품으로서는 이제 고시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을 하나씩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 있어요. 레지던스라고 요새 이제 신문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에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 장기간 동안에 호텔이 유지가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은 8%를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얘기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죠. 그게 이제 투자가 종전 규정에서는요, 이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실제 제조업이 되거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3년 전에 풀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남동이 되거나 미군 부대 근처,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도 미군 부대 근처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이 아파트래거나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외국인 상대 임대주택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원당 회복을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가격이 오른 곳이 있는데요.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미래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상가부터 외국인 임대까지 투자 유형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편인가요?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시장을 제가 자주 다녀봅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그 모델하우스라거나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그러면은 뜻밖의 아주 높은 그러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중장년층, 노년층들이 부부가 함께 그 분양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부동산, 즉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2016년도 11월 3일에 11.3 주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이후로 주택의 아파트 청약 시장은 다소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20몇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이다가 지금은 한 자리 숫자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가 시장이라거나 오피스텔의 분양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가보면은 아주 높은 인기가 있던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금리 1.25% 시대에 맞아서 조금이라도 좀 더 높은 이자를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난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세 차례 더 거쳐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015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0.25%로 인상을 했죠. 그리고 작년 12월, 즉 2016년 12월에도 또다시 0.25%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 이유는 미국 내에 고용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심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판단이라고 그 연방준비위원회 제넷 앨런 그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금년도 중에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9년도까지 미국 금리는 3% 선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년에 0.75%, 즉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0.25%씩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금리 인상하고 직결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소비자 물가 심리가 너무 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하고 당장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의 경제의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불안한 상태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내수 경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좀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금년도의 경쟁 성장률도 2.4%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밖에 성장을 못하는 아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구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내수 시장이 덕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0.75%를 올린다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는 한도폭은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는 침체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주택 시장 즉 아파트 경기는 위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는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은행 금리의 최소한 현재는 3배 내지 4배는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2배나 3배로 된다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요. 따라서 미국 금리의 인상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는 수익형 부동산 쪽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모 유명 경제연구소에서 부부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한 달에 207만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경제연구소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데 최소 노후 생활이 자금이 한 달에 146만 원이 들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 모두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수명은 여성이 82세, 남성이 78세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 가면은 이것이 평균 한두 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는 90세의 시대를 금방 맞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60세 정년 이후에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는 부부가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국민연금만 갖고 모자라는 상태에서 빚을 진대거나 자식들한테 자식의 도움을 받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평생을 벌어서 마련했던 단 한 채의 집을 가지고 그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가지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를 해야 될 시대가 이미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부쩍 상가 시장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시장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그렇게 노년층들이 부부가 손잡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평균 수명의 연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금리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후 생활을 준비할 적에는요, 자금 준비는 지금 갖고 계신 자금이 됐던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든 아니면 퇴직금을 하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는 것도 웬만하면은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근처에 있는 임대 수익률이 과연 맞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부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남의 도움 안 받으면서 그래도 내 노후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계획을 세울 것. 두 번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요,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는 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대출이 많았다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이 부담이 가서 자칫 잘못하면 내 투자 원금도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갖고 수익형 부동산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종류의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우선 뭐 수익형 부동산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금액대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자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유망한 것이 단독주택에 대한 즉 다가구 주택에 대한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그 임대 시장 그러니까 월세로 해서 매달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가구 주택은 평균 가구 수가 6채에서 한 10채 그 사이로 들어가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미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어느 정도 대출을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상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라는 것은 임대료가 나중에 가서 영업이 잘 되거나 근처에 땅값이 올라갈 경우에 상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서 매달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 한 상가는 4%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워낙 고가가 투자가 되고요. 만약에 매달 나오는 월세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또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투자가 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다. 그럴 경우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역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또는 투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실 적에는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공실률입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와야지만 생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의 직업이 일용 근로자라거나 아니면 외국인 일용 근로자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는데 그럼 장사가 좀 불확실한 이런 업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갑갑하죠. 그래서 임차인의 직업까지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하신 후에 즉 공실률과 그 다음에 임대 수입 임대 수준이라고 하죠. 임대료 수준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또는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50% 정도는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지금 현재의 1.25%에서 한 2% 정도까지 오른다고 해도 투자 수익률은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높은 안정된 수입을 보장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아래에 그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러한 종목을 경매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면은요, 그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또는 3천만 원 이 정도라고 그러면 원룸 연립주택이라거나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상가 작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생각보다도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요즘 소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들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라는 것은요, 지금 약 한 24평 미만,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 아파트에 범주에 넣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그 전세를 놓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은 대개 2억 원대, 2억 원대, 그러니까 3억이 넘어가면 소액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너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2억 원대 초반에 24평형 미만, 그리고 단지 수는 한 500세대 이상 큰 단지가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러한 소형 아파트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옛날 구도심권에 가면은 뜻밖의 이러한 좋은 투자처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닥칠 적에도 역시 주택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지든 간에 그 24평 미만의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좀 많이 팔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고 역하고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졌는가,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많이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그리고 또 미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리고 이 소형 아파트의 또 한 가지 장점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전세가율이 워낙 높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격을 매매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아파트가 매매가격이면은요, 전세가 약 한 1억 7천, 1억 8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투자 금액은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에 그러니까 불과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저금리 시대와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부동산경제연구소 이정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 규모는 5조 4,178억 원입니다. 중토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